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결혼해 남편과 딸아이 하나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딸아이와 저 이렇게 두 식구가 함께 살고 있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엄청나게 이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친구 중에서는 가장 이른 나이이긴 했어요. 24세 했거든요.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대를 나와 일찍 취업했습니다. 물론 그다지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어요. 당시에 31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의 정직원이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 그 회사에서는 그런대로 엘리트 대접을 받으며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에게는 그런 남편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기억이 있네요. 남편은 저와는 달리 집안이 중상층 정도는 되었어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조금 못 사는 편에 속했거든요. 아버지는 공장을 다니셨고 엄마는 집에서 부업을 하는 그 정도 말입니다. 밥을 굶는다든지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늘 돈에 쪼달리듯 살아갔고 어딘가 늘 부족한 그런 집이었어요. 반면 저희 시댁은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비싸다는 아파트에 시아버지도 대기업을 다니셨고 시어머니도 오랜 시간 직장을 다니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집의 외동아들이었고요. 대단히 잘 살거나 대단히 무언가가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충분히 잘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딱히 부족함이 없는 삶, 돈이든 뭐든 무언가에 쫓기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제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기는 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게 아니기는 하죠. 그래도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면 결혼까지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이 7살이 차이가 나고 제가 훨씬 어리니 그게 무기가 되어서 이 정도의 조건 차이는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너는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니? 여자 보는 눈은 네 아빠를 안 닮고 네 할아버지를 닮았어. 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로서니 처음 보는 사람을 눈앞에 앉혀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숙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참 많이 좋아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믿지만요. 나는 이런 얘 며느리로 못 본다. 그러면 저는 평생 혼자 살겠네요. 이 자식이? 당시에 남편 나이가 30이 넘었었고 솔직히 나이로 보면 결혼이 급한 건 남편이지 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저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거라는데 어떡해요. 허락할 수밖에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때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할 말을 단호하게 제대로 했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었거든요. 그때 의심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사람을 참 쉽게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으니 더 그랬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마냥 좋아하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아직 애가 어린데 너무 빨리 보내는 건 아닌지. 제가 결혼을 너무 일찍 하는 것 같다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를 때 섣부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몹시 염려하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제가 도피처로 결혼을 일찍 하기로 한 것 같은 게 마음에 너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나 저도 그런 경우일까 봐 걱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엄마가 그때 한 걱정이 다 들어맞기는 했어요. 역시 엄마는 엄마인가 봅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평생 은진이만 보면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엄마는 끝까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썩 믿어하지는 않으셨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시더군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게 꼭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이죠. 엄마는 늘 아버지랑 결혼을 한 걸 후회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남편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 사내라면 이런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하지.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우리 딸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네. 둘이 아주 죽이 잘 맞는다고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싫어했거든요. 가부장적이고 가족들을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쯤으로 아는 그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뭐 그러니까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겠지만요. 당시에 이런 사람이는 걸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반대하시던 태도와는 달리 막상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골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 저도 걱정하고 엄마도 걱정한 조건을 하나 거시기는 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애들을 데리고 사는 게 어떨까 합니다만. 네? 지금 당장 분가를 시키는 것보다 우리 애도 조금 더 돈을 모으고 또 며느리랑도 친해질 수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남편의 직장이자 제 직장이었던 그곳이 월급이 많은 회사도 아니었던 데다가 남편이 돈을 막 모으는 타입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돈을 보태줘야지만 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일단은 당장 자신들도 그 정도의 여유는 없으니 데리고 있으면서 상황을 좀 보다가 남편이 돈을 모으고 또 자신들이 조금 더 보탤 수 있을 때 나가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한 겁니다. 걱정 마세요. 2년 안에 나올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제가 싫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는 정말 싫어라 하셨지만 뭐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 어쩔 수 없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못 배워먹은 애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너같이 무식한 엄마 밑에서 태어날 애가 불쌍해서라도 내가 너 끼고 살아야겠다. 폭력에 가까운 폭언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어요. 그거 아세요? 처음에야 그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라도 있지. 그게 반복이 되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그만큼 모자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고는 결국에 세뇌당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내가 정말 모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라고 생각하던 순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 내가 정말로 모자라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구나. 정말로 시어머니나 남편이 아니었으면 나는 시집도 못 가고 구제불능으로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늘 제 편이 되어줄 것 같던 남편도 어느 순간 변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들어. 집에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하면서. 내가 무슨 놀기만 해. 살림하는데. 살림이 일이야?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마저도 어머니랑 같이 하잖아. 너같이 팔자편한 옆에 애가 어디 있다고 힘들대? 결혼이 3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까지 굴었던 남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구박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남편만 남았을 뿐 말이죠. 그리고 제가 딸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구박과 폭언들이 날로 더 심해졌어요. 우리 집같이 손이 귀한 집에서 재수없게 첫째부터 딸을 낳아? 너는 정말로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고 예쁜 짓이라고는 단 하나도 안 하는구나. 어? 죄송합니다. 그놈의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내가 허락할 때까지 입도 뻥긋하지 마. 알겠어? 네. 뻥긋하지 말라고! 이렇게 글로 쓰면서 다시 떠올리니 제가 정말이지 굉장한 시집살이를 하기는 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그렇죠?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듣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건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뭘 몰랐으니 할 수 있었지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제가 둘째를 낳기를 바라셨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게다가 당시에 제 나이가 28, 남편이 35이었거든요. 임신이 안 된다면 저보다 남편이 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가서 같이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을 하시더군요. 지금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네 말이 그 말이잖아. 같이 검사를 받아보는 게 더 좋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됐다. 임신이 안 되는 건 여자 문제일 확률이 더 커.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네 문제니까 네가 더 노력을 해라. 어디서 남자한테 산부인과를 가자는 이야기를 해? 저는 몇 번을 검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 다 들은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우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남편에게 넌지시 병원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간 병원에서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 나이가 아니기는 해도 임신이 안 될 나이는 아닌데 지금 정자의 움직임을 보면 또래 다른 남성분들에 비해 숫자도 활동력도 상당히 적고 약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남편은 어딘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첫째인 딸도 그래서 3년이나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때도 임신이 늦게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저만 늘 엄청난 소리를 들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사실 시어머니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남편 하나만 가진 거였거든요. 아마 시아버지도 비슷한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속으로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티를 내지 않으셨죠. 그게 뭐든 제 탓을 했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게, 첫째는 아들을 낳았어야지. 그러면 둘을 못 낳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잖아. 왜 딸을 낳아서는? 이를 어쩌면 좋아. 더 이상 애를 못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 있는 자식이 딸이라니. 이제는 그렇게 제 탓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저와 남편은 시험관 시술을 몇 번 받았지만 아이가 쉽사리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몸이 많이 망가지기는 했어도 그때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저와 제 남편이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폭언과 괴롭힘이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 저에게 딸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그 집을 뛰쳐나오거나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심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게 어디서 앉아서 밥을 먹어? 아들도 못 낳은 게 지금 잠이 오니? 이런 먹고 자는 문제로도 시비를 걸고 괴롭히기 시작하니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왜 절대로 이런 걸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의 것들이 바로 먹고 자는 문제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그런 것에서도 거리낌이라고는 없으셨습니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이 집을 나가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그날을 꿈꾸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학대했다는 증거 같은 것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즈음에 또 이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요즘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회사 일에